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초기 파장이 제한적일 거란 의견과 갈등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엇갈립니다. 배덕훈 기자 리포트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본격 시행을 맞아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노사관계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다양한 노동자 단체들이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투쟁 모드로 돌입하고 있는 반면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다양한 노동자 단체들이 원청 교섭 촉구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여러 지부와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등은 이날 일제히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등 하청노조도 이날 원청 본사 앞에 집결해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고,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등도 이날 세 번째 교섭 요구서를 보내는 등 원청과의 교섭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긴장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하청노조와 제일 먼저 교섭 테이블에 앉을 1호 기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 이번 노란봉투법의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는 판례가 나온 까닭입니다. 두 기업은 최근까지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하청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나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계도 이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원청교섭 쟁취를 주장하는 투쟁 선포대회를 연 뒤 한화를 찾아 한화오션에 대한 원청교섭 촉구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배덕훈 뉴스토마토 기자,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오늘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수의 노동자 단체들이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투쟁 모드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여러 지부와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등은 이날 일제히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는데요. 또한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등 하청기업의 노조들도 원청 본사 앞에 집결해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고,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등도 교섭 요구서를 보내는 등 원청과의 교섭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쟁취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천여 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 교섭 쟁취하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원청 교섭 쟁취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전국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노총은 향후 900여 개 사업장, 14만 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 교섭 요구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원청 교섭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노란봉투법이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넓히고, 그다음에 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이 노동계의 노조의 기업의 손배 청구를 좀 제한하는 내용, 이게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변화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된 오늘부터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합니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는데요.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면 하청 노조 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무 성격 등이 달라 교섭 창구 단일화가 어렵다면 노동위원회를 거쳐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한데요. 만일 원청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도 하청 노조는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해서 사용자성 판단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또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달라진 점도 유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될 경우에 기업이 노조뿐 아니라 개별 노동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노조 활동이 위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자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동자의 고의나 중대가시 실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업들은 크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법적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되는 데다 교섭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무리한 교섭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이에 뒤따를 파업 등으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점 등을 두고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여기에 쟁의행위 확대는 기업의 고유 경영 판단까지 노사 갈등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기업들의 우려 지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TF를 꾸려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하청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가장 먼저 앉을 1호 사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읽힙니다. 앞서 법원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하나오션과 현대제철이 노란봉투법 1호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쳤었고 이 노란봉투법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뭐 이제 노사 상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파업이 확대돼서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종특인 것 같은데, 항상 이게 노동급 확대 얘기를 하면요, 경제 망한다, 경제 폭망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 오히려 그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파업이 확대되면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일어나고 내수가 둔화되고 막 그래서 경제 망하고 뭐 너희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난하시는데, 아니 가까운 가정에서 집에서 부모님과 자식, 아니 부부간에 아니면 애인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사이에 어차피 노사 관계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협상, 대화를 제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사 갈등을 좀 풀어보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게 목적인데, 이거를 뭐 프레임 씌워서 경제 이제 폭망한다, 뭐 디스플레이 나타날 거다, 아니면은 뭐 분쟁이 더 격화되고 너희들 뭐 경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쪽으로 몰아가 굉장히 문제 있고, 오히려 협상과 대화를 제도화해서 앞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더 나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축을 그나마 디딤돌을 마련하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덕훈 뉴스토마토 기자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